사람의 본질과 소명에 관한 아나스타시아의 이야기. 이야기 50. 과기 세상의 사람들 마음을 밝히기란 어려워. 과기 세상의 기간에 사람은 더 이상 지혜로운 존재가 못 돼. 사람들의 지혜에 호소하면 안 돼. 느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성한 프로그램의 본질을 알려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스스로 느끼고 깨달아야 해. 이야기 51. 사람이 지어진 이유는 주위의 모든 것을 더 아름답고 훌륭하게 동화 같은 살아있는 그림을 짓고 동물 세계를 깨닫고 완벽을 가하는 것이야. 이건 사람의 중요한 소명이야. 그렇지만 주된 소명은 다른 데 있어. 신성한 삼라반상을 더 완벽하게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가 더 완벽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한계는 보이지 않아. 그 앞에 위대한 가능성이 펼쳐질 거야. 만일 아름다운 꽃을 지었다면 당신은 경험을 통해 그 방법을 이해한 거야. 다가오는 해에는 지음을 더 낫게 하려고 노력하겠지. 한 번의 경험을 통해 지식과 느낌을 얻었고 그것으로 당신은 더 완벽한 것을 지을 수 있어. 그 의미는 결국 당신의 창작 활동 자체가 자신을 가르친다는 뜻이야. 신성한 살아있는 자연에서 행하는 지음은 짓는 자를 더 완벽하게 해. 끝도 없고 꼭대기도 없어. 그런 위대한 지음에는 끝이 없음이 있을 뿐이야. 이야기 52. 사람의 생각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야. 그 가능성에는 끝이 없어. 그걸 옳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해.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알 수 없어. 오직 사람만이 이 위대한 발견을 할 능력이 있어. 이야기 53. 아나스타는 생각했어. 생각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면 그것, 가장 강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 이 에너지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의 무엇이 그것보다 더 강할 수 있을까? 지혜로운 가문의 어른들께서 우리를 모아놓고 모든 것을 가르쳤는데 생각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씀들을 안 하셨을까? 어른들도 이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을까? 최고 강력한 에너지가 조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구나. 이쪽 저쪽으로 헤매고 있어. 그것이 내 안에 있다 해도 결국 내 것이 아니야. 내가 도대체 조정할 방법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자기한테 유혹하여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니까. 나와 무슨 장난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닐까? 나는 그에 대해 새까맣게 모르는데. 이야기 54. 사람들은 수천 년간 인류를 위한 법들을 제정하고 있지만 무엇이 근본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들은 절대 완벽한 법을 써낼 수 없어.
개개인의 소명, 전 인류의 소명이 무엇인지 당신들은 알지 못해. 이 소명이라는 것은 딱 세 낱말로 표현되어 있어. 우주의 소명이, 그것은 모든 법의 근간이야. 그것만이, 오직 그것만이 지상의 모든 법을 철심처럼 하나로 관통하거나 반영할 수가 있어. 당신들은 그걸 몰라. 당신들은 그걸 잊었어. 이야기 55. 우주의 법이라는 세 낱말, 각각의 개인의 소명과 온 인류의 소명을 규정한다는 그 말은 주거, 환경, 완벽화야. 이것은 정말로 우주의 법을 이루는 비범하고 마력적인 낱말이야. 모든 신성한 프로그램의 주요 낱말이야. 그것의 도움을 받으면 한 개인은 물론이고 온 인류가 우주에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의 정도를 규명할 수 있어. 그것의 도움을 받으면 사람들이 고안해낸 지상의 법들이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가려낼 수 있어. 주거 환경 완벽화. 이것은 자기 개선을 의미해. 우주와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의 통합된 주거 환경인 것이야.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루고 그 중심에 사람이 있어. 주거 환경 완벽화란 자기보다 더 완벽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의미해. 각 세대는 전 세대보다 더 완벽해야 해. 그 때문에 선행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더 완벽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해. 주거 환경 완벽화를 통해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완벽을 가할 수 있어. 완벽한 주거 환경은 사람의 생각을 빠르고 고상하게 해. 주거 환경 완벽화를 통해 사람은 불멸을 깨달을 수 있어. 주거 환경 완벽화를 통해 사람은 지구를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행성으로 바꿀 수 있어. 지구가 완벽해야 사람이 우주의 다른 행성들을 완벽하게 하기를 허락하고 도움을 주는 거야. 이야기 56. 사람 스스로가 다름 아닌 물화된 형상인 것이야. 나아가 물화된 형상으로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생각으로 형상들을 짓고 물화할 수가 있어. 바로 이것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초월할 수 없는 사람의 우주적 힘이 있는 것이야. 어떤 누군가가 조물주께서 주신 자신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의 위대한 능력을 스스로 봉쇄하는 것이 되고 다른 형상들의 영향 아래에 놓여서 그들의 생각을 무화하게 돼. 자신을, 자기의 가족을, 자기의 가문을, 나라를, 온 우주를 없애버리는 일까지도. 인공의 과기 세상을 지은 것도 사람이야. 사람과 대척점에 있는 반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주입한 형상이 있고 그 에너지의 도움으로 사람이 지은 것이지. 인공의 세상은 하루살이야. 가장 완벽하다는 기계도 건물도 기타 인공 세상의 어떤 것도 매 순간마다 허물어지는 것이고 불과 몇 년 후 먼지가 되거나 더 나쁘게는 사람한테 해로운 폐기물이 되고 말아. 인공 세상에 사는 사람 스스로 또한 하루살이가 돼. 매 순간 허물어지는 재생 능력을 상실한
수많은 물체를 바라보며 사람은 영원한 삶을 상상하기 어렵지. 스스로 영원하다는 형상을 짓고 물어하기가 어려워서 그래. 이야기 57. 사람마다 자신의 형상이 있어. 그것들은 서로 크게 달라. 각각의 사람들이 태초의 형상을 보존했다면 지금 세상이 어떤 모습일까? 사람의 태초의 형상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자기 안에서 볼 수 있어. 당신이 스스로 그것을 상상해봐. 그 형상에 다가가봐. 당신을 맞아 기쁘게 달려올 거야. 기쁜 여정일 거야. 점차 가까워지다가 어느 때고 만날 거야. 둘이 하나가 될 거야. 당신은 자신의 태초의 형상을 보존해야 해. 다른 것이 좋아지도록 그것을 배반하지 마라. 탄생의 순간 바로 그때부터 하느님의 아들인 사람의 의미를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어. 당신은 알아야 해. 그 뒤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어. 스스로를 높이려는 자가. 그는 실상 사람의 대면 높지 않아. 높을 수도 없어. 그가 취할 수 있는 길은 하나야. 높은 자를 낮추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지. 이야기 58. 당신이 부탁하는 것은 가능한 거야. 가능한 것으로 느껴져. 그런데 당신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당신은 답을 찾는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내가 답을 찾아야 한다고 설득하는데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어. 당신은 자기 앞에 스스로 장벽을 세웠어. 그 장벽이란 다름 아닌 자기의 힘에 대한 불신이지. 나를 설득하면 할수록 당신은 그 장벽을 점점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야. 블라지미르, 그 장벽 너머에, 자기의 힘에 대한 불신의 장벽 너머에는 나무 동산에 꽃이 만개하고 그림 같은 꽃들이 자라고 그 속에 행복한 사람들이 살아. 그렇지만 당신한테는 이것이 하나도 안 보여. 당신이 세운 장벽이 방해하는 거야. 만일 내가 해결책을 찾아낸다면 장벽은 더욱더 튼튼해질 거야. 그 답이란 게 아주 단순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당신은 모멸감을 느끼겠지. 왜 내가 이 생각을 못했을까? 라고 생각하겠지. 나는 무능해 라고 결론을 지을 수도 있을 거야.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무슨 힘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마법사라고 생각하나 본데 나는 절대 마법사가 아니야. 나는 내 느낌을 통해서 우주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우주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 사람이 자신의 힘에 대한 불신의 장벽을 세우지만 않으면 누구라도 이런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 몸이 건강하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돼. 우주의 정보란 슈퍼컴퓨터가 품고 있는 것과 유사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단추 몇 개만 눌러서 필요한 정보를 받아내지. 당신은 몇 개의 단추를 누르는 대신 나보고 해달라는 거야. 정보는 사람한테 언제고 필요해. 그런데 사람이 이 단추 누르기를 할 줄 모른다면 할 줄 아는 사람이 늘상 곁에 있어야 하잖아.
이야기 59. 인류가 걸어온 길은 아무것도 부정하면 안 돼. 과거에 있던 모든 것은 오늘날 깨달음에 꼭 필요한 것일 수 있어. 당신이 좋다고 여기는 것은 꼭 받아들여야 해. 당신이 보기에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냥 알면 돼. 그래야 앞으로 반복되지 않으니까. 하지만 배척은 안 돼. 그런데 만약 모른다면 다시 반복되는 거야. 새로운 것이 있는 양 선지자가 나타나겠지. 잊은 자들은 새로 짓는 것이 없음을 알지 못해 환호하며 그를 맞을 거야. 창조 이후 인류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정확히 알 수도 있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 안에는 입자가 있어. 그 입자에 그 사람의 가문에 대한 정보 모두가 창조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다 들어있어. 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기 입자의 미세한 일부라도 부정하거나 배척하지 말아야 해. 외부로부터 당신한테 온 과거에 대한 정보를 당신이 부정하면 당신 내부에 있는 입자도 동시에 당신은 배척하는 거야. 혹 그 정보가 거짓이라도 거짓 정보 또한 당신 안에 있어. 당신이 거짓을 가려낼 수 있게 그 입자가 보존되어 있는 거야. 이야기 60. 최초 문명의 사람들이 있어. 이들은 현대의 사람들과 발전 방향이 달랐어. 인류가 항상 과학과 기술의 길을 걸어서 반이성의 차원으로 재앙으로 다가간 것은 아니야. 최초의 문명이 있었고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였어. 생태적 길이라 부르자고. 최초 문명의 사람들은 하느님이 처음 지으신 것 모두를 이용하였어. 이 문명의 사람은 하느님의 작품을 배우고 그것들의 도움을 받아 자기들의 주거 환경을 완벽히 하였어. 하느님의 작품은 완벽해. 그렇지만 매번의 세대는 전 세대보다 더 지혜로워야 하지. 그것이 하느님의 계획이야. 다를 수가 없어.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을 하느님이라 부를 수 없지. 하느님의 조물이 더 완벽해질 수 없다면 그것은 지음의 끝이 되니까. 사람은 위대한 지음의 시작이야. 최초의 문명이 신성한 발전의 노정에서 어떤 성과를 높게 이루어냈는지 지금은 상상하기도 힘들어. 그들이 물적인 삶을 사는 동안 그 당시 지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이 어려워. 최초 지구 문명의 사람들은 물론 외모에서도 현대의 사람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었어. 이들은 이상적인 체형을 유지하였고 생리적으로 건강해서 현대인들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자기 안에 담고 있을 수 있었어. 신성한 생물 세계에 대한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태초의 지식 덕에 이들은 세상을 더 완벽하게 만들었어. 오늘날 과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학과 기술적 성과들이 이들의 세상에서는 훨씬 더 온전한 생물적 형태로 존재하였어. 아나스타시아 홍보팀